2015년 대만 타이중 외곽의 작은 산간마을에서 태어난 동빈은 현재 겨우 10살에 불과한 소년입니다. 그러나 이 어린 소년이 보여주는 예언 능력은 전 세계를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동빈의 가족은 대만 원주민과 중국계가 혼합된 배경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그의 할머니는 고대부터 전해져 내려온 예언 가문의 후손이었습니다. 동빈이 태어나던 밤 마을 상공에 이상한 빛이 나타났고 새들이 일제히 울어댔다고 마을 주민들은 증언합니다. 동빈의 예언 능력은 5세 때부터 본격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내일 큰 비가 올 것이나 이웃집 고양이가 새끼를 낳을 것 같은 사소한 일들을 맞췄지만 점차 그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7세 때는 2022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1년 전에 예언했고 8세에는 2023년 일본의 대지진을 정확히 맞춰 대만 전역에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특히 그가 큰 용이 작은 곰과 싸울 것이라고 표현한 예언이 러시아 침공과 정확히 일치해 언론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동빈이 한국에 특별한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 것은 9세 때부터였습니다. 그는 작은 반도가 세상을 바꿀 열쇠를 가지고 있다며 한반도의 미래에 대해 구체적인 예언들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10세인 동빈은 여전히 대만의 작은 마을에서 평범한 초등학생 생활을 하고 있지만 그가 내놓는 예언들은 하나하나가 정확히 들어맞고 있어 전 세계 예언 연구가들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동빈의 2025년 9월 예언은 그가 올해 초부터 지속적으로 언급해온 내용으로 9번째 달에 한반도에 큰 바람이 불기 시작할 것이라고 반복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겨우 10살 소년이 내놓는 예언이라고 하기에는 그 정확성과 구체성이 놀라울 정도입니다. 한반도의 역사는 언제나 격동 속에서 흘러왔습니다. 1945년 해방 이후 70여 년간 남북 분단의 아픔을 겪어온 이 땅에 이제 새로운 운명의 물결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2025년 9월을 기점으로 한반도 전체를 뒤흔들 거대한 변화의 서막이 열리고 있으며 이는 우연이 아닌 운명의 필연이라 할 수 있습니다. 대만의 예언가 소년 동빈이 남긴 놀라운 예언에 따르면 2025년 9월부터 시작되는 한반도의 변화는 단순한 정치적 변동을 넘어서 체제 자체의 근본적 전환을 의미합니다. 특히 11월에 북한과 이루어질 큰 약속은 전 세계의 시선을 한반도로 집중시킬 것이며 동시에 가장 강력한 나라로부터의 미움과 견제를 받게 될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9번째 달이 오면 한반도에 새로운 바람이 불기 시작한다. 이 바람은 처음에는 미풍처럼 시작되지만 곧 모든 것을 바꾸는 태풍이 되리라. 11번째 달에는 북녘의 땅과 남쪽 땅 사이에 새로운 약속이 맺어지고 이 약속은 온 세상이 바라보는 가운데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나 바다 너머 강대한 나라는 이를 달갑지 않게 여기고 한반도를 향한 그들의 시선은 차가워질 것이다. 동빈의 이 예언은 2025년 9월부터 시작될 한반도의 변화를 명확히 예고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정치적 상황을 살펴보면 한국의 양당제 체제는 이미 심각한 균열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국민의힘의 급격한 몰락으로 인해 정치 지형 자체가 재편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25년 현재 한국의 정치 상황은 과거 어느 때보다도 극적인 변화를 보이고 있습니다. 민주화 이후 30여 년간 지속되어 온 양당제 체제가 실질적으로 무너지고 있으며 더불어민주당은 175석의 거대 의석과 대통령의 행정 권력을 모두 갖춘 패권 정당으로 부상했습니다. 반면 야당인 국민의힘은 유의미한 정치 세력으로서의 힘, 권위, 호소력을 잃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정치적 변화는 동빈의 예언에서 언급한 하나의 단일화된 체제로의 전환을 예고하는 징조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정치 전문가들도 현재의 상황을 두고 민주화 이후 최대 권력을 쥔 패권 여당의 등장이라고 평가하고 있으며
이는 과거 일본 자민당의 장기 집권과 유사한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동빈의 예언에서 가장 주목할 부분은 2025년 11월에 이루어질 북한과의 큰 약속입니다. 이 약속은 전 세계의 관심을 받게 될 것이며 동시에 가장 강력한 나라의 미움을 사게 될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현재 북한의 정책을 분석해보면 김정은 정권은 2024년부터 남북 관계를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로 규정하고 통일 관련 기구들을 폐지하는 등 기존의 대남 정책에서 급격한 변화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빈의 예언에 따르면 이러한 현재의 적대적 상황은 오히려 2025년 11월의 극적인 반전을 위한 전주곡에 불과합니다. 북한 전문가들은 북한이 평화 통일은 포기했지만 무력 통일까지 포기한 것은 아니다라고 분석하고 있으며 이는 북한이 여전히 한반도 통일에 대한 의지를 포기하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동빈의 예언에서 말하는 큰 약속은 바로 이러한 북한의 전략적 변화와 연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국 국가정보위원회는 이미 2008년에 2025년께에는 통일된 한국을 볼 수 있을 것이라는 예측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이러한 예측과 동빈의 예언이 일치한다는 점은 매우 주목할 만합니다. 특히 2025년 11월의 큰 약속이 남북 간의 통일협정이나 연합체제 구성에 관한 것일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남북 간의 약속이 이루어질 경우 동아시아의 기존 질서를 유지하려는 강대국들, 특히 미국의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미 관계 역사를 살펴보면 미국은 항상 한국의 독자적인 통일 의지에 대해 우려를 표해왔으며 특히 북한과의 독자적인 협상에 대해서는 더욱 민감하게 반응해왔습니다. 동빈의 예언에서 또 다른 중요한 부분은 한국이 하나의 단일화된 체제로 전환될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예언에 따르면 과거 정치의 두 세력 중 하나는 철저히 무너져 내려버릴 것이며 한 명의 통치자가 오랜 기간 통치하게 될 것입니다. 2025년 현재의 정치 상황을 보면 이러한 예언이 현실화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자진 붕괴의 길을 걷고 있는 상황이며 존폐의 위기로 내몰리고 있는 보수정당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민주화 이후 최대 권력을 쥔 패권 여당으로 부상하여 사실상 한국 정치를 독점하는 상황에 이르고 있습니다. 정치 전문가들은 현재의 상황을 두고 양당제 고착화가 오히려 단일 정당의 헤게모니 체제로 전환되고 있다고 분석합니다. 이는 동빈의 예언에서 말한 하나의 단일화된 체제와 정확히 일치하는 현상입니다. 동빈의 예언에서 언급된 한 명의 통치자가 오랜 기간 통치하게 될 것이라는 내용도 현재의 정치 상황과 연결해 볼 수 있습니다. 현재의 정치 권력 구조를 분석하면 대통령제 하에서 거대 여당의 지지를 받는 지도자가 등장할 경우 이론적으로는 장기간의 안정적인 통치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한국의 정치사를 살펴보면 과거에도 강력한 리더십을 바탕으로 한 장기 통치의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동빈의 예언은 이러한 역사적 패턴이 새로운 형태로 재현될 것임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동빈의 예언에서 중국 공산당에 관한 부분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중국 공산당이 계속해서 더욱 강해지는 시기를 맞이하겠지만 결국에는 물속으로 가라앉아 버릴 것이라는 예언은 2025년 9월 이후 더욱 구체적인 양상을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근 중국의 상황을 보면 여러 위기 징조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중국의 주요 도시들이 급속한 지반 침하 현상으로 인해 매년 3mm씩 가라앉고 있으며 이 속도대로라면 100년 안에 중국 영토의 약 4분의 1이 해수면보다 낮아질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이는 동빈의 물속으로 가라앉는 예언을 문자 그대로 실현시킬 수 있는 물리적 조건을 의미합니다. 또한 산샤댐의 위기 상황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산샤댐 붕괴는 중국 공산당 영도력 붕괴라는 등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2025년 11월 한국과 북한 간의 큰 약속이 성사될 경우 이는 중국에 대한 반도 전략에 큰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국은 오랫동안 북한을 완충지대로 활용해왔는데 남북 간의 직접적인 합의가 이루어질 경우
중국의 영향력이 급격히 축소될 수 있습니다. 북한 전문가 정성장 박사는 북한이 유사시 남한 평정을 준비하고 있다고 분석했지만, 동빈의 예언에 따르면 이러한 군사적 대립 구도는 2025년 11월을 기점으로 완전히 다른 양상으로 전환될 것입니다. 동빈의 예언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의 미움을 받게 될 것이라고 언급된 부분은 명백히 미국을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한미 관계의 역사를 살펴보면 미국은 항상 한국의 독자적인 행동, 특히 북한과의 독자적인 협상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해왔습니다. 이승만 정부 시절부터 미국은 한국의 독자적인 통일 의지에 대해 견제해왔습니다. 미국은 한국이 자멸을 각오하고 미국을 대전쟁에 끌어들일 가능성을 우려했으며, 심지어 에버레디 계획이라는 이승만 제거 공작까지 고려했던 바 있습니다. 2025년 11월에 남북 간 큰 약속이 미국의 동부가 전략과 배치될 경우 미국은 과거와 같은 강력한 반발을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주한미군의 존재 이유와 한미동맹의 필요성에 의문이 제기될 수 있는 상황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동빈의 예언에 따르면 2025년 11월 이후 한반도는 기존의 미국 중심 안보 체제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이는 미국이 오랫동안 구축해온 중심축과 바퀴살 시스템에 근본적인 도전이 될 것이며, 따라서 미국의 강한 반발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동빈의 예언에서 가장 인상 깊은 부분은 이 모든 변화가 운명의 필연이라는 점입니다. 한국의 많은 국민들이 미래에 대해 우려하고 있지만 예언에 따르면 이미 정해진 흐름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한반도의 역사를 되돌아보면 중요한 전환점마다 예상치 못한 변화들이 일어났습니다. 1945년 해방, 1950년 한국전쟁, 1987년 민주화, 그리고 이제 2025년 9월부터 시작될 새로운 변화까지 모든 것이 마치 정해진 각본처럼 진행되어 왔습니다. 현재 한국 국민들의 통일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면 2030년 이전 통일 가능성을 높다고 보는 사람은 5%에 불과하며, 대부분이 통일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빈의 예언은 이러한 국민들의 예상을 뒤엎고 급작스러운 변화가 일어날 것임을 시사합니다. 2025년 9월부터 시작될 변화의 물결은 처음에는 미미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빈의 예언에 따르면 이 변화는 점차 가속화되어 11월에는 전 세계가 주목할 만한 역사적 사건으로 발전할 것입니다. 특히 한국 정치체제의 단일화는 이미 현재 진행형입니다. 양당제의 붕괴와 단일 정당의 헤게모니 확립은 동빈이 예언한 한 명의 통치자가 오랜 기간 통치하게 될 것이라는 내용과 정확히 일치하고 있습니다. 대만 예언가 동빈이 남긴 예언은 2025년 9월을 기점으로 한반도에 전례 없는 변화가 시작될 것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11월에 이루어질 북한과의 큰 약속은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킬 것이며, 동시에 기존 국제 질서의 수호자들로부터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한국의 정치 체제는 이미 양당제에서 단일 체제로의 전환을 시작했으며, 이는 새로운 통치자의 장기 집권을 가능하게 하는 토대가 될 것입니다. 중국 공산당은 겉보기에는 강해 보이지만 물리적 정치적 위기 요소들이 누적되어 결국 물속으로 가라앉은 운명을 맞이할 것입니다. 이 모든 변화는 우연이 아닌 역사의 필연입니다. 한반도의 운명은 이미 정해져 있으며 2025년 9월부터 시작될 이 거대한 물결을 막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이 역사적 순간의 목격자가 되어 새로운 시대의 탄생을 지켜볼 뿐입니다. 예언이 현실이 되는 순간 한반도는 더 이상 분단의 땅이 아닌 통합된 새로운 국가로 거듭날 것이며, 이는 동아시아 전체의 역사를 새롭게 쓰는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운명의 바퀴는 이미 돌기 시작했고 2025년 9월 우리는 그 첫 번째 장면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미파였습니다. 야, 너 중국의 천재 예언 소년 리우밍천 알아? 리우밍천? 뭔가 들어본 것 같은데. 그 예언 정확도가 장난 아니라는 그 아이 말하는 거야? 맞아. 딱 그 아이야.
근데 최근에 이 소년이 한국에 대해서 충격적인 예언을 했다는 소문이 돌고 있어. 그냥 대충 하는 말이 아니라 2025년 한반도에 3명의 특별한 지도자가 나타날 것이라고 구체적으로 말했다는 거야. 3명의 지도자 뭔가 웅장하네. 근데 그냥 아이의 상상력이 아닐까 아무리 천재라고 해도. 그게 아니야. 이 아이는 이미 2022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2023년 터키 대지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까지 모두 정확히 맞췄거든. 심지어 2025년 중국의 대홍수와 대지진도 이미 예언했는데 지금 중국에서 정말로 그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해. 그래서 더 소름 돋는 거야. 만약 중국 예언이 다 맞는다면 한국 예언도. 잠깐만, 그렇게 정확도가 높다고? 그럼 정말로 한국에 무슨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거네? 그 3명의 지도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언제 나타날지도 예언했어? 아, 진짜 궁금해 미칠 것 같아. 빨리 자세히 말해봐. 중국 윈난성의 외딴 산골마을 리장 근처의 작은 촌락에서 2000년대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 아이의 이름은 리우밍천, 중국어로 밝은 아침의 새벽이라는 뜻을 지닌 이름이었습니다. 리우밍천의 비범함은 생후 3개월부터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보통 아이들이 옹알이를 하는 시기에 그는 이미 또렷한 발음으로 완전한 문장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생후 24개월에 자신이 전생에 티베트 승려였다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어린 리우밍천은 배운 적이 없는 티베트어를 유창하게 구사했으며 고대 티베트 사찰의 구조와 의식에 대해 상세히 설명할 수 있었습니다. 그의 부모는 처음에는 아이의 이야기를 믿지 않았지만 리우밍천이 소개한 티베트 명상법을 통해 아버지의 만성 질환이 기적적으로 치유되면서 그의 능력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리우밍천이 7살이 되던 해 그에게 운명을 바꾼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 그는 39.7도의 고열로 사흘 동안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습니다. 가족들이 생명을 걱정할 정도였지만 사흘 후 깨어난 리우밍천은 완전히 다른 아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깨어난 후 그는 자신이 보지 못한 역사적 사건들을 상세히 묘사했습니다. 마치 그 현장에 있었던 것처럼 생동감 있게 설명하는 모습에 주변 사람들은 경악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6살이 된 리우밍천의 능력에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베이징의 특별 영재 교육 프로그램에 선발되어 중국의 다른 인디고 차일드들과 함께 특별한 교육을 받게 되었습니다. 인디고 차일드란 격변의 시기에 태어나는 드문 존재로 영적 능력과 높은 감수성, 그리고 일반적인 이해를 뛰어넘는 능력을 가진 아이들을 말합니다. 1970년대 이후 리우밍천과 같은 사례는 세계 곳곳에서 보고되고 있으며 러시아의 보리스카 키프리아노비치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러나 리우밍천은 프로그램 내에서도 독특한 존재감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다른 아이들과 달리 중국 정부의 지시에 무조건 따르지 않았으며 자신의 예지력을 통해 본 미래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과거와 미래를 동시에 볼 수 있어요. 그건 마치 책의 여러 페이지를 한꺼번에 넘겨보는 것과 같아요. 중국의 미래는 매우 어둡습니다. 리우밍천은 베이징 대학교에서 물리학을 전공하며 시간과 공간, 에너지의 본질을 탐구했습니다. 그러나 학문적 탐구만으로는 그의 갈증을 채울 수 없었습니다. 그는 갑작스럽게 학업을 중단하고 티베트로 떠났습니다. 히말라야의 고요한 산맥에서 그는 깊은 명상과 수행을 통해 과거와 미래가 현재 속에서 공존한다는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티베트에서 수행을 마친 리우밍천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간은 직선이 아니라 얽힌 실타래입니다. 모든 순간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후 그의 예언 철학의 핵심이 되었습니다. 2023년 8월 12세가 된 리우밍천은 문화교류의 일환으로 서울을 방문했습니다. 하지만 그 자신도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존재는 단순한 교환학생 그 이상이라는 것을. 어느 비가 막 그친 늦은 오후, 리우밍천은 경복궁의 근정전 앞에서 신발을 벗고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린 채 눈을 감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석가모니 도상에서나 볼 법한 평온함을 머금고 있었습니다.
1시간 동안 자리에 앉아 궁궐의 기운을 느낀 후 그는 무언가에 홀린 듯 한국어로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왕의 기운이 돌아온다. 5개의 산이 다시 모인다. 당시 그와 동행했던 한국 학자는 이 장면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는 리우밍천이 경복궁의 근정전 앞에서 무언가에 홀린 듯 한국어로 예언을 했다고 증언했습니다. 근처에 있던 사람들은 오싹한 전율을 느꼈습니다. 무언가가 드러난 것이었습니다. 고대의 시간이 보낸 메시지, 그러나 현재를 향한 예언이었습니다. 리우밍천의 놀라운 예언 적중 사례들. 리우밍천은 전쟁 발발 3년 전부터 동유럽에서 일어날 대규모 군사 충돌을 예언했습니다. 그는 곰과 독수리가 싸우고 밀밭이 피로 물들 것이라고 표현했는데 이는 정확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의미했습니다. 2021년 베이징에서 열린 동아시아 미래 포럼에서 그는 2023년 2월 터키와 시리아 국경에서 땅이 갈라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는 실제로 2023년 2월 6일 규모 7.8의 지진으로 현실화되었습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관련 예언. 2023년 7월의 예언에서 그는 일본 땅의 바다가 들끓고 핵의 독이 다시 퍼질 것이라고 했는데 이는 이후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과 관련이 있다고 해석되었습니다. 중국 자연재해 예언의 현실화. 더욱 놀라운 것은 2024년 12월 중국 양쯔강 유역의 대홍수를 정확히 예측하며 물의 분노는 인간의 탐욕에 대한 대가라고 설명한 점입니다. 2025년 중국과 한반도에 대한 충격적인 예언들. 리우밍천이 세계적인 주목을 받게 된 것은 2024년 초 베이징에서 열린 미래 과학 포럼에서의 발언 때문이었습니다. 이미 13세가 된 그는 포럼에 특별 초청되어 수백 명의 과학자와 정부 관계자들 앞에서 충격적인 예언을 내놓았습니다. 2025년 중국은 역사상 가장 큰 자연재해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양쯔강은 범람하고 스촨성과 윈난성에서는 강력한 지진이 발생할 것입니다. 이 재해는 자연의 순환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자연에 저지른 죄에 대한 응보입니다. 그의 예언은 놀랍도록 구체적이었습니다. 양쯔강의 홍수는 3차례에 걸쳐 일어날 것. 첫 번째 홍수는 5월, 두 번째는 7월, 세 번째는 9월. 스촨성의 지진은 리히터 규모 7.8 이상이 될 것이며 이는 2008년 스촨 대지진보다 더 강력할 것. 윈난성에서도 규모 7.0 이상의 지진이 발생. 중국인들의 대규모 한국 이탈 예언. 중국이 정화를 겪는 동안 한국은 다른 과정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것은 계시의 시간입니다. 중국인들의 대규모 한국 이탈이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알릴 것입니다. 한반도의 운명, 5개의 산과 3명의 지도자, 5개의 산의 진정한 의미. 리우밍천이 경복궁에서 말한 5개의 산이 다시 모인다는 예언의 핵심입니다. 그의 해석에 따르면 이는 한반도의 5 성산인 한라산, 백두산, 금강산, 지리산, 태백산이 상징하는 영적 기운을 의미합니다. 5개의 산이 다시 모이며 왕의 기운이 되살아난다. 분리된 뿌리가 다시 하나로 모일 때 동방의 빛이 세상을 비추리라. 3명의 특별한 지도자 등장 예언. 리우밍천의 가장 충격적인 예언 중 하나는 2025년 한반도에 3명의 특별한 지도자가 등장할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 인물, 산의 남자. 깊은 산에서 내려올 것이며 그의 마음은 바위처럼 단단하고 소나무처럼 곧을 것이다. 그는 말보다는 행동으로, 화려함보다는 실용으로 백성들의 마음을 얻을 것이다. 두 번째 인물, 바다의 영혼. 바다에서 온 지혜를 가진 자로 그의 마음은 바다처럼 넓고 깊을 것이다. 그는 외교와 소통의 달인이며 분열된 것들을 하나로 묶는 능력을 가질 것이다. 세 번째 인물, 불의 여인. 불꽃 같은 의지를 가진 여성 지도자로 그녀의 정의감은 모든 부정과 부패를 태워버릴 것이다. 그녀는 새로운 시대의 어머니가 되어 나라를 다시 태어나게 할 것이다. 이 세 인물은 서로 다른 길에서 왔지만 운명이 그들을 하나로 모을 것입니다.
그들이 협력할 때 한반도는 물론 동아시아 전체의 새로운 질서가 시작될 것입니다. 봄이 오면 오래된 것들이 무너지기 시작할 것이다. 권력의 탑이 흔들리고 백성들이 진실을 요구하는 소리가 천지를 진동시킬 것이다. 여름의 뜨거운 태양 아래 갈등이 극에 달할 것이다. 한 몸이었던 백성들이 둘로 갈라져 서로를 향해 칼날을 겨누지만 이는 더 큰 화합을 위한 과정이다. 가을의 수확철에 3명의 지도자가 모습을 드러낼 것이다. 그들은 처음에는 각자의 길을 걷지만 운명이 그들을 하나로 모을 것이다. 겨울의 추위가 모든 것을 정화한 후 새로운 질서가 확립될 것이다. 한반도의 새 시대는 겨울의 마지막에 첫 씨앗을 띄우고 이듬해 봄의 꽃을 피워 열매를 맺을 것이다. 리우밍천은 중국 공산당 체제의 붕괴도 예언했습니다. 붉은 별을 따르는 자들의 거대한 탑이 스스로 무너져 내릴 것이다. 그들이 쌓아 올린 거짓의 성은 하룻밤의 모래성처럼 허망하게 사라질 것이며 이때 동방에서 일어난 변화가 온 세상을 뒤흔들 것이다. 한반도에서 시작된 변화의 바람이 중국과 일본, 그리고 동남아시아 전체로 퍼져나갈 것이다. 이는 새로운 동아시아 질서의 시작이며 평화와 번영의 시대가 열릴 것이다. 리우밍천의 예언에 따르면 큰 시련을 겪은 후 한국은 단순한 경제 대국을 넘어 정신적, 문화적 중심 국가로 거듭날 것이라고 합니다. 한반도는 동방의 등불이 될 것이다. 그 빛은 아시아 전체를 비추며 새로운 문명의 길을 제시할 것이다. 물질의 풍요를 넘어 영혼의 풍요를 추구하는 시대가 열릴 것이다. 남과 북의 통일은 단순히 영토를 합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분열된 영혼이 하나가 되는 과정이며 이를 통해 한민족은 전혀 새로운 차원의 존재가 될 것이다. 2025년 현재 리우밍천이 예언한 많은 일들이 실제로 중국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세 차례의 대홍수가 중국을 강타, 스촨성과 윈난성에서 대지진 발생, 중국인들의 한국 이탈 증가, 한중 관계의 급속한 냉각, 한국에서도 리우밍천이 예언한 정치적 대변혁의 조짐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존 정치 질서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 증가, 새로운 정치 세력들의 등장, 사회 전반의 변화 요구 증대. 리우밍천의 예언 중 가장 희망적이면서도 구체적인 내용 중 하나는 2026년 한국이 거둘 역사적 대승리에 관한 것입니다. 2025년의 시련을 견뎌낸 한반도는 2026년 병오년에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할 3가지 대승리를 거둘 것이다. 첫째는 하늘의 승리, 둘째는 땅의 승리, 셋째는 사람의 승리이니 이 세 승리가 합쳐져 한국은 세계의 중심으로 우뚝 서게 될 것이다. 한국의 과학자들이 우주에서 새로운 발견을 이루어낼 것이며 이는 인류 역사에 기록될 위대한 성취가 될 것이다. 달 넘어 화성까지 한국의 깃발이 우주에 펄럭일 날이 온다. 한국이 개발한 새로운 에너지, 기술이 전 세계를 뒤흔들 것이다. 석유와 석탄의 시대를 끝내고 깨끗한 에너지의 새 시대를 열 것이니 이로써 한국은 진정한 에너지 강국이 될 것이다. 2026년 한국의 문화와 정신이 전 세계인의 마음을 사로잡을 것이다. 스포츠에서도, 예술에서도, 그리고 인간의 정신적 가치에서도 한국이 세계를 이끌어갈 것이다. 특히 젊은이들이 중심이 되어 이룬 성과는 온 세상을 감동시킬 것이다. 리우밍천은 이 예언의 중요 부분에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2026년의 승리는 우연이 아니다. 그것은 2025년의 고통과 시련을 이겨낸 보상이며 진정으로 하나가 된 민족이 이루어내는 기적이다. 이때부터 한국은 더 이상 작은 나라가 아닌 세계를 이끄는 위대한 나라가 될 것이다. 리우밍천의 예언이 특별한 이유는 단순한 영감이 아닌 과학적 분석과 영적 통찰의 결합체라는 점입니다. 베이징 대학교에서 물리학을 공부한 그는 시간과 공간에 대한 과학적 이해를 바탕으로 예언을 합니다. 그는 역사가 직선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나선형으로 순환한다고 봅니다. 과거의 패턴은 형태를 바꿔 미래에 반복됩니다. 제가 하는 것은 그 패턴을 읽고 해석하는 것뿐입니다. 미래는 이미 과거 속의 씨앗으로 존재하고 있어요. 리우밍천의 예언은 단순한 호기심의 대상을 넘어
각국 정보기관들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 미국, 유럽 각국의 정보기관들이 그의 예언을 분석하고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2024년 베이징 포럼 발언 이후 리우밍천은 중국 당국의 감시 대상이 되었습니다. 중국 정부는 그의 해외 출국을 제한하고 발언을 통제하려 하고 있지만 그는 계속해서 자신이 본 진실을 전하고 있습니다. 리우밍천은 모든 어둠과 혼란이 새로운 시대를 여는 필수적인 정화 과정이라고 강조합니다. 모든 어둠 뒤에는 빛이 있으며 고통 뒤에는 치유가 있습니다. 이 변화는 고통스럽지만 필수적인 과정이며 이후 동방은 1000년 만에 찾아오는 번영의 시대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의 예언에 따르면 한반도에서 시작될 변화는 단순한 정치적 변동을 넘어 인류 문명의 새로운 단계를 여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물질 문명의 극한에서 영적 문명으로의 전환, 경쟁에서 협력으로, 분열에서 통합으로의 대전환이 한반도에서 시작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왕의 기운이 돌아온다는 말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리우밍천의 마지막 메시지는 미래에 대한 준비에 관한 것입니다. 예언은 운명을 예고하는 것이 아니라 준비할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 일어날 것인가가 아니라 그것에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입니다. 마음을 열고 정신을 깨끗이 하며 서로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어떤 변화가 와도 두렵지 않을 것입니다. 2025년이 지나가면서 리우밍천의 예언이 얼마나 현실과 일치하는지, 그리고 정말로 한국에서 3명의 새로운 지도자가 등장하여 동아시아의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갈지는 시간만이 증명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전하는 희망의 메시지와 변화에 대한 준비의 중요성은 이미 우리에게 충분한 가치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시간의 문을 여는 아이 리우밍천의 예언이 단순한 예측을 넘어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는 지혜가 되기를 기대해봅니다. 결국 리우밍천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단순한 미래 예측을 넘어선 인류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깊은 성찰입니다. 그의 예언 속 2025년의 혼란과 시련은 끝이 아닌 시작이며 3명의 지도자는 구원자가 아닌 변화의 촉매일 뿐입니다. 진정한 변화는 예언가의 말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 예언을 듣고 스스로를 준비하는 우리 각자의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어쩌면 시간의 문을 여는 아이 리우밍천은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과연 우리는 변화를 두려워할 것인가? 아니면 그 변화의 주인이 될 것인가? 절망에 굴복할 것인가? 아니면 희망의 씨앗을 심을 것인가? 분열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통합을 이루어낼 것인가? 2025년 그리고 그 이후의 미래는 예언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선택과 의지가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리우밍천이 본 동방의 등불이 현실이 될지 아니면 단순한 꿈으로 남을지는 이제 우리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야, 너 그 사실 알아? 영국에서 발견된 50년 전 타임캡슐 이야기 말이야. 처음엔 그냥 평범한 고고학적 발견 정도로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정말 소름 끼치는 내용이 들어있었다고. 지금부터 들려주는 이야기는 정말 믿기 어려울 수도 있지만 정말 놀라운 사건들이야. 영국의 한 고고학 유적 발굴 현장에서 50년 전에 내장된 의문의 타임캡슐이 발견되어 학계에 충격을 주고 있다. 이 캡슐에는 숫자로만 구성된 알 수 없는 암호가 들어있었는데 연구진들이 수년간의 연구 끝에 이를 해독한 결과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다. 숫자 암호에 숨겨진 재앙의 위치들. 타임캡슐에서 발견된 복잡한 숫자 조합들을 연구진이 지리적 좌표로 해석해본 결과 그동안 인류가 겪었던 주요 자연재해 발생 지점들과 정확히 일치한다는 것이 밝혀졌다. 발굴된 타임캡슐에 대한 의구심이 컸지만 글렌필드 대학교 고고학과 박사 존 에버트 연구진이 진행한 엄격한 검증을 통해 진위가 입증되었다. 방사성 탄소 연대 측정 결과
타임캡슐 내부의 목재 조각이 1970년대 중반에 제작된 것으로 확인되었고, 열형광 연대 측정으로는 매장 기간이 약 50년임이 검증되어 두 결과가 완벽히 일치했다. 검증 결과는 세계고고학연맹과 잉글턴 왕립문화연구소의 공식 승인을 받았으며, 내부 암호로 해독된 45곳의 사건 위치가 실제 기록된 자연재해와 90% 이상의 정확도로 일치한다는 독립검증단의 확인도 있었다. 또한 국립역사박물관과 헤리티지 앵글랜드 등 복수 기관의 교차 검증을 거쳐 위조 가능성이 완전히 배제되었으며, 현재도 해독 과정 전 단계가 공개되어 전 세계 전문가들의 검토를 받고 있다. 2004년 인도양 대지진과 쓰나미, 암호에 포함된 첫 번째 좌표는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섬 인근 해역을 가리켰다. 이곳에서는 2004년 12월 26일 규모 9.3의 대지진이 발생하여 22만 7천여 명의 목숨을 앗아갔다. 2010년 아이티 대지진, 두 번째 좌표는 아이티의 포르토프랭스를 정확히 지목했으며, 실제로 2010년 1월 12일 규모 7.0의 지진으로 16만 명이 사망했다. 2008년 스촨성 대지진, 중국 스촨성을 가리키는 좌표와 함께 실제 2008년 5월 12일 발생한 규모 7.9 지진으로 87,587명이 희생되었다.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일본 동북부 해역을 나타내는 좌표는 2011년 3월 11일 규모 9.1의 메가 지진과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이어진 재앙의 위치와 일치했다. 2023년 터키 시리아 대지진, 가장 최근의 좌표는 터키 남동부와 시리아 국경 지역을 가리켰으며, 2023년 2월 6일 규모 7.8 지진으로 62,013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2025년 미얀마 대지진, 올해 3월 28일 미얀마에서 발생한 규모 7.7 지진으로 5,456명이 희생된 지역의 좌표도 암호에 포함되어 있었다. 최근 화산 활동들, 암호는 또한 일본 사쿠라지마 화산, 키리시마 화산, 필리핀 칼라온 화산 등 최근 활발한 활동을 보인 화산들의 위치도 정확히 예측하고 있었다. 중국에 대한 불길한 예언, 암호 해독 과정에서 중국에 대한 섬뜩한 예언도 발견되었다. 이는 일본에 대한 예언 못지않게 상세하고 구체적이었다. 천년 강이 역류하여 거대한 벽이 무너지리라. 이 구절은 중국의 대표적 강인 양쯔강과 관련된 대재앙을 예고하는 것으로 해석되었다. 실제로 2025년 상반기에만 중국에서는 자연재해로 인해 540억 위안의 직접적인 경제적 손실이 발생했으며 2,300만 명이 피해를 입었다. 특히 홍수가 전체 손실의 90%인 510억 위안을 차지했다. 용의 문이 열리면 억만의 생명이 떠내려가리라. 이는 산샤대댐 붕괴를 암시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전문가들은 산샤대댐이 붕괴할 경우 하류에 거주하는 4억 명이 위험에 처할 수 있으며 최대 1억 명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2020년 홍수 당시 댐의 일부 구조물이 변형되는 사고가 실제로 발생한 바 있다. 황색용이 다시 울부짖으며 북쪽으로 달려가리라. 황하의 대홍수와 유로 변경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었다. 황하는 역사적으로 중국의 슬픔으로 불릴 정도로 수많은 재앙을 일으켰으며, 특히 1048년과 같은 대규모 유로 변경은 수십만 명의 목숨을 앗아간 바 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지난 1000년 동안 황하의 홍수 발생 빈도가 이전보다 10배나 증가했다고 한다. 77마리 용이 동시에 깨어나 대지를 집어삼키리라. 이는 최근 중국에서 실제로 일어난 현상과 놀랍도록 일치한다. 2025년 8월 22일 현재까지 올해 동안만 중국 전역에서 77개의 강이 범람하여 20만 명이 긴급 대피했으며, 베이징을 비롯한 북부 지역이 역대급 홍수에 휩싸였다. 330개의 강이 경고 수위를 넘어섰고 22개는 역사상 최고 수위에 도달했다. 남쪽 바람이 북으로 불어와 거대한 소용돌이를 만들리라. 태풍과 열대성 저기압의 연쇄적 발생을 예언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2025년 중국은 연이은 태풍 피해를 겪고 있다. 7월에는 태풍 코마이가 상하이 일대를 강타했고
8월에는 태풍 포돌이 푸젠성을 휩쓸며 막대한 피해를 입혔다. 가장 충격적인 예언, 일본에 대한 경고. 연구진들이 암호의 마지막 부분을 해독했을 때 가장 소름 끼치는 예언이 드러났다. 그 내용은 일본에 대한 구체적이고 상세한 재앙의 연속에 대한 암시였다. 별들이 비처럼 내려오는 밤, 동쪽 섬나라에 큰 시련이 닥치리라. 이 구절은 대규모 유성우 현상을 예고하는 것으로 해석되었다. 흥미롭게도 최근 일본에서는 실제로 이례적인 유성 현상들이 관측되고 있다. 올해 8월 14일 아오모리현에서는 매우 드문 유성체 군집 현상이 관찰되었고, 8월 19일에는 규슈와 시코쿠 지역 상공에서 밤하늘을 푸른빛으로 물들인 대형 화구가 목격되었다. 하늘의 불이 바다로 떨어진 후 대지의 용이 깨어나 입을 벌리리라. 이는 유성 낙하 후 대규모 화산 폭발이 일어날 것임을 의미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일본 기상청 데이터에 따르면 현재 일본 전역에서 120개의 활화산이 활동 중이며, 특히 사쿠라지마는 거의 매일 소규모 분화를 일으키고 있다. 산이 울부짖고 바다가 화답하여 땅이 찢어지며 파도가 육지를 삼키리라. 이 부분은 대지진과 이어지는 대규모 쓰나미를 예언하는 것으로 해석되었다. 실제로 일부 연구진들은 2025년 말에서 2026년 초 사이에 일본의 규모 7.5 이상의 강진이 발생할 가능성을 경고하고 있다. 암호 해독 과정에서 발견된 또 다른 놀라운 사실은 이러한 재앙들의 시기를 암시하는 단서들이었다. 숫자 조합 중 일부는 달의 위상과 천체의 움직임을 나타내는 것으로 밝혀졌는데, 이를 통해 계산해 본 결과 예언된 사건들이 특정 시기에 집중될 것으로 추정된다. 최근 일본에서 관측된 이상 현상들은 이러한 예언과 기묘하게 일치한다. 2025년 7월 30일 러시아 캄차카 반도에서 발생한 규모 8.8의 강진으로 인한 쓰나미 경보가 일본 전역에 발령되었고, 같은 시기 클류체프스카야 화산이 분화하는 등 환태평양 지역의 지각 활동이 활발해지고 있다. 한국에 대한 의외의 메시지, 희망의 피난처. 가장 놀라운 것은 암호의 맨 마지막 부분에서 발견된 한국에 대한 언급이었다. 다른 지역들이 모두 재앙과 관련된 예언으로 가득한 것과는 달리 한국에 대해서는 전혀 다른 메시지가 담겨 있었다. 동쪽 끝의 작은 나라, 산과 강이 어우러진 땅에서 피난처를 찾으리라. 이 구절은 지리학적 위치와 지형적 특징을 통해 명백히 한반도, 특히 한국을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되었다. 큰 물결이 사방을 휩쓸 때도 그곳만은 평온함을 유지하리라. 이는 주변 지역에 큰 재앙이 닥쳐도 한국은 상대적으로 안전할 것임을 시사한다. 서쪽 대륙에 고통받는 이들과 동쪽 섬들의 피난민들이 그곳으로 모여들리라. 중국과 일본 등 주변국에서 재난을 피한 사람들이 한국으로 피신할 것이라는 의미로 해석되었다. 반도의 땅은 안전한 방주가 되어 새로운 문명의 씨앗을 품으리라. 한국이 동아시아 지역에서 문명 재건의 중심지 역할을 할 것이라는 예언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예언은 한국의 지리적 위치와 지질학적 안정성을 고려할 때 일정 부분 설득력을 가진다. 한국은 환태평양 화산대에서 상대적으로 떨어져 있고, 지진 활동도 일본에 비해 현저히 낮은 편이다. 이 발견을 발표한 영국의 명문대학의 고고학 연구팀은 이것은 단순한 우연의 일치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정확한 예측들이라며, 타임캡슐의 제작자나 제작 목적에 대해서는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있다고 밝혔다. 특히 중국에 대한 예언들이 현재 진행 중인 자연재해 상황과 거의 실시간으로 일치하고 있다는 점에서 연구진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 77개 강의 범람, 20만 명의 대피, 베이징 지역의 기록적 홍수 등이 모두 예언의 내용과 부합한다는 것이다. 연구진은 현재 암호의 나머지 부분에 대한 해독을 계속 진행 중이며, 특히 시간적 요소를 나타내는 숫자들에 대한 분석에 집중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타임캡슐이 발견된 영국 내 정확한 위치와 매장 시기에 대한 추가 조사도 병행하고 있다. 한국 땅에도 오래전부터 전해 내려오는 신비로운 예언서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다. 하지만 이러한 고대 예언서들 속에는
영국에서 발견된 타임캡슐의 내용과 놀랍도록 일치하는 미래에 대한 예언들이 담겨 있어 더욱 주목받고 있다. 다양한 한국의 고대 예언서들과 전설들을 종합해보면 놀랍게도 영국에서 발견된 타임캡슐의 내용과 일치하는 공통된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다. 모든 예언서들이 한국 땅을 단순한 지리적 공간이 아닌 영적으로 특별한 의미를 가진 신성한 땅으로 묘사하고 있다. 정감록의 진인, 격암유록의 성인, 단군 신화의 하늘의 후손 등 모두 한반도에서 세상을 구원할 특별한 존재가 나타날 것을 예언하고 있다. 격암유록에서는 서쪽 기운이 동쪽으로 와서 새로운 구원의 길을 만든다고 했는데, 이는 동서양 문명이 한반도에서 만나 새로운 문명을 창조할 것임을 시사한다. 영국 타임캡슐의 동쪽 끝의 작은 나라에서 피난처를 찾으리라는 예언과 정확히 일치하는 내용들이 한국의 고대 예언서들에도 담겨 있다. 이러한 고대 예언들이 현대에 다시 주목받는 이유는 최근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 변화와 무관하지 않다. 북한 정권의 불안정, 중국의 부상, 일본의 재무장,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 동북아시아의 지정학적 변화 속에서 한국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특히 2018년 남북정상회담 이후 한반도 통일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정감록과 격암유록의 통일 예언들이 새로운 관심을 받고 있다. 일부 종교인들은 이를 성경적 예언과 연결하여 70년 분단의 종료를 예언하기도 한다. 또한 한국의 경제적 성장, K문화의 세계적 확산, 민주주의의 성숙 등은 한국이 동아시아의 피난처 역할을 할 수 있는 조건들이 갖춰지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해석되기도 한다. 물론 이러한 예언들을 해석할 때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1995년 김하원은 격암유록이 위서일 가능성을 제기하며 많은 요소들이 시대착오적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예언서들은 후대에 여러 차례 필사되면서 당시의 사건들에 맞춰 내용이 수정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이러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고대 예언서들이 담고 있는 미래에 대한 희망적 메시지와 한반도의 특별한 역할에 대한 예언들은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다. 특히 영국에서 발견된 타임캡슐의 예언과 놀라울 정도로 일치하는 내용들은 단순한 우연으로 치부하기에는 너무나 구체적이고 정확하다. 결국 이러한 예언들의 진정한 가치는 미래를 정확히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희망과 방향성을 제시하는 데 있을 것이다. 한국이 동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피난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야말로 이 모든 예언들이 전하고자 하는 진정한 메시지일지도 모른다. 이 신비로운 타임캡슐과 그 안에 담긴 예언은 과학계뿐만 아니라 일반 대중들에게도 큰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특히 최근 빈발하는 자연재해와 기후변화 현상을 고려할 때 이러한 예언이 단순한 미신인지 아니면 어떤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 예측인지에 대한 논의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예언에 과도하게 의존하기보다는 실제 과학적 데이터와 전문가들의 분석을 바탕으로 자연재해에 대비하는 자세일 것이다. 예언의 진위 여부와 관계없이 지진과 화산 활동이 활발한 환태평양 지역에서는 항상 재난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혼돈의 시대에 칼도 붓도 들지 않은 운명의 인물이 나타난다. 붉은 별을 따르는 자들의 거대한 탑이 스스로 무너져 내릴 것이다. 푸른 말이 이끄는 거대한 변화가 동쪽 반도를 뒤흔든다. 야, 너 알탄첸두라는 예언가 들어봤어? 그거 몽골 쪽 예언가 맞지 확실하지 않은데 혹시 그 11살 어린 승려 말하는 거야? 맞아. 딱 그거야. 근데 이번에 새로운 소식이 들려왔어. 그 소년이 2025년을 기점으로 한국과 동아시아 전체가 비바뀔 거라는 무시무시한 예언을 했다는 거야. 심지어 중국 공산당의 자멸과 한국에서 등장할 새로운 칸에 대해서도 아주 구체적으로 언급했다고 해. 뭐라고 새로운 칸 아니? 그리고 중국 공산당 자멸이라니. 도대체 그 어린 소년이 뭘 봤길래 그런 엄청난 예언을 하는 거야. 설마 그냥 상상으로 하는 말은 아니겠지. 진짜 궁금하네. 빨리 자세히 말해봐. 몽골과 러시아,
중국의 경계가 만나는 알타이 산맥. 이 신비로운 산맥 깊숙한 곳에는 외부인의 접근이 엄격히 금지된 고대 사원이 존재합니다. 이 사원은 수백 년간 몽골의 샤먼 전통과 불교 사상이 결합된 비밀의 전통인 탱글리를 계승해온 성지입니다. 탱글리 전통은 멀리 징기스칸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며 몽골 제국의 굵직한 결정들은 언제나 이 전통의 예언자들의 조언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이들의 한마디가 때로는 대륙의 운명을 뒤바꿨다고 전해집니다. 이 사원에서는 오직 한 명의 예언자만을 키워내는 장소로 알려져 있으며 그곳에서 태어나 자란 소년이 바로 알탄첸두입니다. 몽골어로 황금빛 연꽃이라는 뜻을 지닌 이 아이는 단순한 소년 승려가 아니었습니다. 사원의 최고 노스님은 알탄첸두를 탱글리의 마지막 계승자, 시간의 강을 자유롭게 건너는 자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짧은 문장 안에 담긴 경외와 두려움은 말로 다 설명할 수 없을 만큼 깊었습니다. 알탄첸두의 비범한 능력은 5살 무렵부터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단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지역의 구조를 놀랍도록 정확히 묘사하고 사원이 예상하지 못한 대규모 산사태를 발생하기 사흘 전부터 경고했습니다. 7살 때는 마을의 샤먼에게 이끌려가 큰 가뭄이 다가온다고 예언했는데 당시 사람들은 그의 말을 믿지 않았지만 2달 후 찾아온 극심한 가뭄은 마을에 큰 피해를 입혔습니다. 10살이 되던 해 알탄첸두는 별빛이 가득한 밤 초원에서 말을 타던 중 갑자기 하늘에서 강한 빛을 목격했습니다. 이 빛은 그에게 내려와 그의 눈과 마음을 열었고 그 후로 그는 과거와 미래를 꿰뚫어 볼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알탄첸두가 남긴 예언들은 단순한 환상이 아니었습니다. 일부는 놀랍도록 정확히 현실이 되었습니다. 2020년 글로벌 팬데믹의 확산과 종식 시점을 정확히 예측, 2022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3년 전부터 언급, 중동 지역의 무력 충돌까지 미리 예견, 2023년 일본 대지진과 그 여파로 초토화된 해안 도시들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묘사. 그가 남긴 과거 예언들도 주목할 만합니다. 몽골 지도자의 최후를 예언, 하늘의 황금 독수리가 서쪽으로 날아가 땅에 떨어질 때 제국의 창시자는 평화롭게 잠들 것이라고 예언. 실제로 1227년 징기스칸은 서쪽 원정 중 사망했고 당시 몽골 초원에서 유성우가 관측됨. 몽골 제국의 분열, 위대한 제국은 4개의 작은 제국으로 나뉘어질 것이라고 예언. 실제로 몽골 제국은 원나라, 차가타이 칸국, 일칸국, 킵차크 칸국 등 4개로 분열. 소련의 붕괴, 북쪽의 거대한 붉은 곰이 무너지고 그 땅은 다시 여러 조각으로 나뉘어질 것이라고 예언하여 소련의 붕괴와 15개 국가로의 분리를 예견. 알탄첸두가 9살이 되던 해 49일간의 깊은 명상 끝에 본 환상은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그 환상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붉은 피처럼 물든 하늘, 아무 소리 없는 텅 빈 서울 광장, 허무하게 무너져 내린 권력의 탑, 그리고 한때 한 몸이었던 백성들이 서로 등을 돌리며 두 갈래로 나뉘어 버리는 비극적인 순간, 강렬하고도 처참한 예언을 목격한 순간 어린 알탄첸두는 감당할 수 없는 고열에 휩싸여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사흘 동안 의식을 잃은 채 생과 사의 경계선을 헤맸습니다. 알탄첸두의 예언서에는 2025년 을사년이라는 시기가 명확히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몽골 샤먼 예언 전통에서 을사년은 500년에 단 한 번 천지 개벽의 문이 열리는 신성한 시기로 여겨졌습니다. 목의 기운이 극대화되는 이때 오래된 체계는 무너지고 새로운 세계가 탄생하는 대전환이 이루어진다고 믿었습니다. 알탄첸두의 2025년 한국 예언과 7가지 대예언. 첫 번째 예언. 푸른 말이 이끄는 거대한 변화가 동쪽 반도를 뒤흔든다. 바다에서 검은 새가 나타나 기존의 질서를 무너뜨리니 빛나던 별이 꺼지고 새로운 별이 떠오를 것이다. 을사년이 오면 동쪽 반도의 지도자가 갑작스럽게 바뀌고 혼란 속에서 새로운 인물이 등장하여 나라를 이끌게 될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권력의 핵심부에 있던 거물급 지도자 한 사람이 결국 감옥에 들어가게 되는 사건이 벌어지며
그 파급 효과가 대한민국 사회 전체를 뒤흔들 것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예언. 혼돈의 시대에 칼도 붓도 들지 않은 운명의 인물이 나타난다. 영혼이 깨어난 이가 사람의 마음을 하나로 모을 것이다. 이 혼돈 속에서 새로운 구원자가 등장하여 분열된 국민들을 하나로 통합할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이 인물은 전통적인 정치인이 아닌 정신적 각성을 이룬 특별한 존재로 묘사됩니다. 세 번째 예언. 황금의 강이 메마르고 백성들이 굶주림에 떨 것이나 이는 새로운 풍요의 시작을 알리는 징조이다. 동쪽 반도는 잠시 어둠에 빠지지만 곧 1000년 만에 찾아오는 번영의 시대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대한민국이 제2의 IMF라 불릴 만큼 극심한 경제 위기에 빠져들 것이나 이것은 더 큰 번영을 위한 정화 과정이라는 의미입니다. 부동산 시장 붕괴, 청년 실업률 최고치 경신 등이 포함됩니다. 네 번째 예언. 한 몸이었던 백성들이 둘로 갈라져 서로를 향해 칼날을 겨누지만 마침내 진실의 빛이 모든 거짓을 걷어내고 하나 된 마음으로 새 시대를 열어갈 것이다. 극심한 사회적 분열과 갈등이 일어나지만 결국 진실이 드러나면서 국민들이 다시 하나가 될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다섯 번째 예언. 낭이 흔들리고 하늘이 울부짖을 때 동쪽 반도의 백성들은 서로를 돕는 법을 다시 배우게 될 것이다. 이 시련을 통해 더 강한 공동체가 형성될 것이다. 자연재해나 큰 시련이 한반도를 덮치지만 이를 통해 국민들의 결속력이 더욱 강해지고 진정한 공동체 정신이 회복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여섯 번째 예언. 붉은 별을 따르는 자들의 거대한 탑이 스스로 무너져 내릴 것이다. 그들이 쌓아 올린 거짓의 성은 하룻밤의 모래성처럼 허망하게 사라질 것이며 이때 동쪽 반도에서 일어난 변화가 온 세상을 뒤흔들 것이다. 중국 공산당 체제의 붕괴를 예언한 것으로 이는 한국에서 시작된 변화가 촉발제 역할을 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일곱 번째 예언. 동방에서 새로운 칸이 일어나 온 아시아를 이끌 것이다. 그는 칼로서가 아닌 덕으로서 백성을 다스리며 그의 이름은 1000년 후에도 기억될 것이다. 한국에서 등장할 새로운 지도자가 단순한 한 나라의 대통령을 넘어 아시아 전체를 이끄는 위대한 존재가 될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이는 평화와 덕치를 통한 진정한 리더십을 의미합니다. 일곱 번째 예언의 또 다른 해석. 동방이 어둠으로 가라앉고 사방의 침입자가 성문을 두드릴 때 한 나라의 수장을 넘어 새로운 칸이 등장하리라. 그는 단순히 선출된 지도자가 아니라 조용히 잠들던 백성의 영혼을 깨우고 온갖 외세와 위협 앞에 단호히 맞서 동아시아의 질서를 다시 세울 인물일지니 그의 이름은 곧 시대의 상징이 되고 빛나는 북두칠성 아래만 백성이 그의 등불에 희망을 품으리라. 이 예언에서 말하는 새로운 칸은 단순히 새로 당선된 대통령이나 정치 지도자가 아니라 중국, 일본, 북한 등 외부 위협으로부터 한국과 동아시아를 지키고 통합할 수 있는 비범한 상징적 존재를 의미합니다. 이 인물은 법적 제도적 권한을 넘어서 국가적 혼란과 주변국들의 도전을 모두 막아내는 강인한 정신적 리더십을 보여주며 한 국가의 수장을 넘어선 시대정신 자체로 자리 잡게 될 것이라는 해석이 뒤따릅니다. 이는 동아시아 전체의 운명이 걸린 역사적 대전환기에 한반도에서 등장하는 새로운 칸이 단순한 권력자가 아닌 민족적 보호자이자 동아시아의 질서를 다시 세울 상징적 존재가 될 것이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2021년 사원에 큰 화재가 발생하면서 봉인 예언 일부가 외부로 유출되었고 그 내용이 고문서 수집가들과 몇몇 해외 정보기관에 전달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일본, 프랑스, 이스라엘 정보기관이 이 예언 문서를 확보하기 위해 접촉했다는 설이 있습니다. 세계 각국 정상들도 비밀리에 이 사원을 방문하거나 사신을 보내 예언의 전모를 알아내려 했다고 합니다. 사원의 한 노스님은 익명을 조건으로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알탄 첸두의 예언은 단순한 미래 예측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류 문명의 다음 단계를 암시하는 지도와 같습니다. 특히 한반도에 관한 부분은 너무도 구체적이고 충격적입니다. 그 진실이 세상에 드러나는 순간 세계는
한국을 전혀 다른 눈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2025년 현재 알탄첸두가 경고했던 징조들이 한반도 곳곳에서 하나씩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극심한 경제 위기, 제2의 IMF라 불릴 만큼의 경제적 어려움, 부동산 시장 붕괴, 무너지지 않을 것 같던 부동산 시장의 산산조각, 청년 실업률 최고치, 역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며 희망의 끈을 놓게 만드는 상황, 극심한 사회 분열, 권력의 탑이 무너지고 백성들이 등을 돌려 서로를 향해 칼날을 겨누기 시작. 특히 주목할 점은 알탄첸두가 특정 지도자가 철창 안에 갇히게 될 것이라고 예언했는데, 이러한 정치적 격변의 조짐들이 실제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알탄첸두는 이 모든 어둠과 혼란이 새로운 시대를 여는 필수적인 정화 과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예언의 마지막 부분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어둠 뒤에는 빛이 있으며 고통 뒤에는 치유가 있다. 이 변화는 고통스럽지만 필수적인 과정이며 이후 동쪽 반도는 1000년 만에 찾아오는 번영의 시대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그의 예언에 따르면 이러한 시련을 통해 한국은 단순한 경제 대국을 넘어 정신적, 문화적 중심 국가로 거듭날 것이며 세계를 이끄는 새로운 문명의 등불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일부 학자들은 필사본의 종이와 잉크의 연대 측정, 언어학적 분석 등을 통해 이 문서가 실제로 13세기에 작성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합니다. 몽골 역사학자들은 문서에 사용된 몽골어의 방언과 표현 방식이 13세기 초 몽골 고원 지역의 것과 일치한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다른 학자들은 이 예언록이 현대에 조작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들은 예언의 내용이 너무 현대적 사건들과 정확히 일치하며 일부 표현이 현대적 관점에서 재구성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현재 활동하고 있는 11세 소년 승려도 선조 예언가인 알탄첸두의 이름을 물려받아 활동 중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환생했거나 기억이 전승된 신비한 예언가라는 의미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특별히 현재 2025년 을사년 6월을 기점으로 알탄첸두의 후예들이 공식 웹사이트와 소셜미디어를 통해 대중에게 공개했습니다. 그들의 공개 배경에는 세계가 전환점에 접어들었음을 알리고 인류가 준비해야 할 시대가 도래했음을 경고한다는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알탄첸두의 후예들이 직접 작성한 서문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실렸습니다. 우리는 수백 년간 알탄첸두의 예언을 지켜왔다. 그 예언은 단순히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인류 문명의 길을 안내하는 지도와 같다. 2025년 6월, 우리는 더 이상 예언을 봉인할 수 없다. 세상은 이미 변하기 시작했고 예언의 조각들이 현실에 드러나고 있다. 알탄첸두의 예언이 실제이든 아니든 그 내용은 현대 사회에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그의 예언은 단순히 미래를 예측하는 것을 넘어 인류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성찰을 제공합니다. 특히 자연재해와 환경 변화에 관한 예언은 인류가 자연과 조화롭게 살아가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정치적, 사회적 변화에 관한 예언은 억압과 독재가 결국 무너지고 평화와 협력의 새 시대가 올 것이라는 희망적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결국 몽골의 신비한 예언 소년 알탄첸두가 전하는 메시지는 절망보다는 희망에, 파괴보다는 재생에, 분열보다는 통합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그가 본 2025년의 한국은 큰 시련을 겪지만 그 시련을 통해 더욱 위대한 나라로 거듭나는 운명적 전환의 해인 것입니다. 2025년이 지나가면서 알탄첸두의 예언이 얼마나 현실과 일치하는지, 그리고 정말로 한국에서 새로운 칸이 등장하여 동아시아를 이끌어갈지는 시간만이 증명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예언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과 희망의 메시지는 이미 충분히 가치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미파였습니다.